다시 읽는 고사성어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경지수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끔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자, 명경지수, 명경과 지수를 얘기합니다. 한자를 알면 금방 아시죠? 명경은 무슨 말이고 지수는 무슨 말이다. 금방 압니다. 고사성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밝을 명입니다. 밝다. 거울경이에요. 얼굴을 보는 것을 면경이라고 하죠. 자, 지는 끝이다. 가다가 중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수는 물입니다. 자, 밝다는 것은 날과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도 뜨고 달도 뜨면 밝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옛 글자를 보면 사실은 이런 해가 아니고 창문을 얘기합니다. 창문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그럼 밝겠죠. 옛날에는 아주 반토굴과 같은 그런 데서 살았다. 그래서 천정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공기도 통하고 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밤이 되면 달빛이 들어와서 밝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모양이 변해서 이제 해일, 날일자가 됐습니다. 이러면 뜻이 더 분명하게 되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자, 거울은 경이에요. 자, 쇠금자가 붙은 거 보니 옛날에 구리로 만든 구리 거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붙은 것은 이것도 경이에요. 다 한다는, 끝까지 간다는 경이에요. 다 할 경. 이것이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소리음이에요. 위에는. 그렇죠? 소리음과 아래에는 이렇게 어진 사람이니다. 이것이 끝난다, 다 한다는 뜻으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해석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소리를 또는 노래를 다 마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다 마쳤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막 시작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람이 노래를 다 마친 것으로 해석을 하고, 물론 다른 해석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끝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쇠를 다 끝냈다. 뭘 끝냈느냐? 다 닦는 것을 끝냈다. 거울을, 동경을 만들 때 표면이 매끈해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닦습니다. 아주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비치도록. 물론 매끈매끈하게 닦아서 수건을 바르고 이제 보기도 했겠죠. 그래서 거울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망원경, 현미경, 반사경, 안경 다 쓰는 글자죠. 자, 그친다. 지는 그친다인데 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지입니다. 발지. 자, 발이라는 것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친다. 그때 그칠지, 발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은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명경과 지수, 밝은 거울과 그친 물, 잔잔한 물을 얘기하겠죠. 국어사전에 보면 간단합니다. 맑은 거울이다. 거울에 흠이 없고 또 흐린 것이 없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지수는 흐르지 않고 괴어 있는 물이다. 여기에서 또 비약해서 괴물은 썩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까지는 얘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맑은 거울과 흐르지 않고 괴어 있는 물을 명경과 지수라고 하는데 붙인 말도 마찬가지겠죠.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으로 맑고 고요한 심경을 이룬다. 사람의 마음 상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명경지수다. 그래서 명경지수의 마음, 이러한 마음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비춰줘요. 저 사람에게 비해서 내 상태가 알 수 있다. 그런 사람 앞으로 사람이 모이겠죠. 어쨌든 명경지수의 마음, 우리가 명경지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배워야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혹시 갈지자를 써서 명경의 물이다, 명경 같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이 지자는 갈지자가 아니라 그칠 지자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의 득충부편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여기에 공자와 제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장자란 책에 공자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제자와 한 이야기를 장자편에 장자가 실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노나라에 공자가 살던 그 시대, 노나라죠.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공자만큼 맘먹을 정도로 비슷비슷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 왕태라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왕태라는 사람은 나라에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어 다니지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갑니까? 했을 때 하는 말이, 공자가 한 말이 이 말이 됩니다. 비교적 쉬운 글자니까 여러분도 한번 찬찬히 새겨보시면 되겠죠. 인막감어류수. 사람은 유수, 흐르는 물에, 어류수, 흐르는 물에는 감은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감. 귀감이 된다 할 때 감이에요. 거울이므로 본다, 비춰본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는 비춰볼 수가 없다. 흐르는 물에 가서 얼굴을 비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감의 지수다. 그래서 고요한 물, 지수, 그친 물, 흐르지 않고 있는 고요한 물에 비춰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임막, 감의 유수. 사람은 흘러가는 물에는 비춰볼 수가 없고 고요한 물에 비춰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유지, 능지, 중지. 오직, 유는 오직 유예요. 오직 고요한 것, 유지, 오직 고요한 것만이 능히 지, 고요하게 할 수 있다. 유지, 능지라. 오직 고요한 것만이 고요하게, 능하게 할 수 있다. 고요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을? 중지, 모든 고요하게 하고자 하는 것. 중은 물이 중이죠. 많은 모든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 고요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상당히 말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고요한 것만이 고요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네, 이것은 생각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왕태에게 왜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면 왕태라는 사람이 비록 몸은 다리가 잘린 몸이지만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경지수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자, 거울 경자죠. 이 경자는 이 마칠 경자가 있습니다. 다할 경자. 이 다할 경자는 소리음에다가 어진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소리를 다 마쳤다. 그래서 마쳤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쇠를 끝까지 다 닦았다. 완전히 완벽하게 매끈하도록 닦았다는 것이 거울이고, 흙이 붙으면 땅이 있는 곳까지 다 갔다. 우리 땅 끝까지 갔다. 그래서 경계선, 국경,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소리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음심을 붙였어요. 마음심을 붙으면 의자가 나오죠. 뜻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수자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리음이란 것은 말씀음과 좀 비교가 되는 말인데, 이 말씀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을 말씀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이 정확한 것을 은이라 하고, 뭔가 말을 하는데 웅얼웅얼거려서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입 속에, 여기 ip이 있죠? 입 속에 속에 뭐가 있어. 그래서 속에서 웅얼웅얼거리는 것을 음이라고 한다. 그것이 소리다. 불분명한 것이다. 딱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안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뜻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뜻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이것은 음과 음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입으로 나팔을 부는 모양이다.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속에 뭐가 있다. 예. 자, 있는데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해가 있다. 해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속에. 구름 속에 있다. 그러면 어둡죠. 어두울 암이 되죠. 자, 어쨌든 재밌는 글자예요. 자, 여기에 사람 인을 붙이면 억 할 때 억입니다. 억만금. 네, 억.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할 때 억입니다. 왜 사람 인이 붙었는데 억이냐? 사람이 억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원래는 이것이 억이 이 뜻과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의미였는데 이것이 숫자를 세는 단위의 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다. 마음과 또 마음이 또 있어요. 자, 이것은 뜻,
그리고 마음이 다시 있으면 기억한다. 그런 어기 되겠습니다. 추억이다. 회억이다. 뭐 이러한 기억이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어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달을이에요. 육달은 사람의 몸이다 생각하면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뜻자입니다. 그것은 가슴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너무 억측을 부리지 마라. 너무 추상적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 억지로 억측을 하지 마라 할 때 이 역자를 씁니다. 억측한다. 자, 지자는 명경지수의 지는 이제 이 지자죠. 이 지자가 두 개 있다. 지자가 두 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이 두 개란 뜻이죠.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발이 이렇게 있고 아래 발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발이 두 개란 뜻이죠. 그래서 한 걸음 보를 얘기합니다. 한 걸음은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것이 한 걸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걷는다. 걸음 보에 삼수가 들어갔다. 물을 걸어간다. 물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건널 섭이에요. 그렇죠? 교습한다. 섭외를 한다. 교습하고 뭔가 섭외를 하고 영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쉽진 않죠. 뭔가 교습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하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잘 건너야 된다. 그리고 이 글자는 해를 뜻하는 셈이다. 나이를 또 얘기하죠. 몇 세 할 때 상당히 복잡한 글자죠. 왜 제가 가져왔느냐 하면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는데요. 이 글자 안에 보면 걸음 보자가 들어있습니다. 걸음 보자 발 하나 아래 발 하나 그렇죠. 걸음 보를 떼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 모양이죠. 창을 들고 일평생 돌아다닌다. 인생이다. 그리고 이것은 농기구의 모양이다. 그래서 농기구로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하는 해서 추수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이 한 해가 간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기서 발을 이렇게 떼내는 기술 그게 있으면 한자가 상당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명경지수란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갈지자 쓰면 틀린다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명경과 같고 지수와 같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